다시 합니다.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 5,700만 중에 5,669만 명이 태블릿 PC는 조작됐다고 생각하는데 딱 한 사람 나와 동시야 손석희란 사람은 조작이 아니라고 합니다. 과연 조작이 아닐까요? 이분이 몇 달째 일을 켰습니다. 조작이 뭔지 보여드릴 겁니다. 변희재 대표를 모시겠습니다. 안녕들 하십니까? 성종이 가져오신 분 계시죠? KBS의 한 무식한 기자가 우리가 왜 성조기를 들고 나오는지 모르겠다며 비방하는 기사를 올렸습니다. 그걸 질문이라고 합니까? 저기 촛불패 한번 가보세요. 거기서 사드 반대 외치죠? 한미동맹 파괴 외치죠? 우리 대한민국 1945년 8.15 해방절날 일장기를 내리고 태극기와 함께 가장 먼저 건 게 성족입니다. 그리고 6.25 참전국, 영국, 캐나다, 이디오피아, 네덜란드, 대한민국 우방국 국기 들고 나오는 게 뭐가 문제라고 KBS의 그 무식한 기자가 질문할 겁니까? KBS 사장 그 기자 당장 잘라버리십시오. 손석희란 자가 이미 조작이 다 드러났는데도 버틸 수 있는 힘은 바로 대한민국의 이 무식한 기자들 때문입니다. 2월 23일 저 프레스센터에서
대한민국 기자협회가 한국 기자 대상을 손석희에게 해줬습니다. 이런 무식하고 타락한 기자들 믿고 버티는 거 아닙니까? 저는 2월 23일을 대한민국 언론사 전체 사망일로 선포합니다. 완전히 죽어버린 겁니다. 고영태의 녹취록 드러났습니다. 컴퓨터 한 방 터트리다 걸리면 누가 죽은 걸로 하자. 이거 드러났습니다. 한탕 터트리다 걸렸죠? 누가 죽은 걸로 했습니까? 손석희가 죽은 걸로 했죠? 딱 맞아떨어지죠? 그거 왜 보도 안 합니까? 무식한 기자들은. 그리고 내가 기자들에게 묻습니다. 태블릿 PC라는 그 특종품을 발견했으면은 그거 영상과 카메라로 안 찍는 기자 있습니까? 답해보세요. 특종품 발견하면 스마트폰으로 찍고 다 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 손석희 팀은 카메라 기자까지 대동을 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입수하는 영상이 아직까지 단 한 컷도 공개 못하고 있습니다. 기자들 답해보세요. 그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게? 제가 계속 영상 공개하라니까 지난 1월 11일 날 슬쩍 공개했는데 그게 10월 18일 입수 영상이 아니라 10월 26일 검찰의 압수 영상을 또 조작하다 걸린 겁니다. 다행스럽게 방통심의회 함기용 위원이라는 정의로운 의원이 한 명 있어서 JTBC의 조작을 마구 파헤치고 있습니다. 방통심의에서 어제까지 손석희에게 입수 영상 찍은 거 전체를 제출하라 요구했습니다. 당연히 제출을 못할 것이며 만약 제출했으면 그것도 조작일 겁니다. 방통심의에서 조작 판판이 걸리고 있는데 문제는 방심위 스케줄이 3월 15일 정도로 징계가 떨어질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방통심의 박효종 일부러 시간 질질 끌어가지고 지금 뭐 이정미 강인원 재판관 졸속으로 탄핵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징계가 떨어지게 돼 있으니까 지금 상황이 지금 이자들 하는 거 보면은 손석희, 박효종, 이정미, 강인원 빨리 탄핵시켜서 대통령 끌어내리고 문재인 정권만 세우면 자기들이 살 거라 착각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절차 없이 진상조사 없이 탄핵이 되면 우리 받아들일 수 없죠. 졸속 탄핵 후에 졸속 선거 치러서 문재인 같은 자가 대통령 되면 받아들일 수 없죠. 바로 그날부터 하약 투쟁하는 거죠. 그리고 누구든 이런 걸로 탄핵당하면 어떤 대통령이든 지업에 뭐 하나 부탁하고 사모님이 뭐 마사지 한번 받고 이러면 다 탄핵당합니다. 지금 상황이면은. 이정미, 강인원 당신들은 지금 대통령이라는 헌정 전체를 파괴고 시키는 겁니다. 뭘 해도 정당한 절차 없으면은 대한민국은 절대 용납할 수 없고 당신들 아니도 누구도 보장해주지 못합니다. 탄핵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즉각 탄핵 절차 중단하고 손석희부터 구속하라. 진상 밝힌 후 그 다음에도 늦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숨막히는 폭풍도 뼈잡는 아픔도 서툰 미의 순간까지 버티고 버텨라. 우리가 밀려나면 모두가 슬퍼져.
정기 맺힌 원한도 피가 흘러 분노도 사나이 가슴 속에 새기고 새겨나 우리가 물러가면 모든 것 빼앗겨 제불의 어둠에 영원 달려가 자문이 그 손 들고 암흑할 때까지 제불의 어둠이라 끝까지 싸워라 대구 국민 여러분! 대구 국민 여러분! 이제 태극기 물결은 저 강원도로 쳐들어갑니다. 국회 소추위원장 은성동 의원 2월 27일 1시 30분 강릉 태극기 집회 여러분 모두 참석하십시오. 강릉 중앙시장 있고 성파라다 앞에서 대한민국의 모든 국회의원의 자존심을 짓밟아버린 건성동 탄핵 소추위원장을 규탄하러 갑시다. 자, 이번에 나올 연사는 지난해 19살의 어린 나이로 고등학생 신분으로 연설을 했다고 전국의 철없는 친구들이 왕따를 시키려고 했고 유튜브 조회수 200만을 넘어서는 엄청난 기록을 세웠던 그 유명한 우리 김세결 군이 이제 고등학교 졸업을 했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했어요. 자, 우리 젊은 애국자 김세결 군을 모십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이름을 말할 필요가 없네요. 여기 일단 모이셔서 정말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탄핵은 가결이 안 됩니다. 무조건 각하입니다. 일단 저 사람들이 최순실 씨하고 박근혜 대통령님하고 같이 붙어먹었다고 하는데 탄핵 소추안 검찰 중간 조사 기록 어디에도 범죄자라고 추정할 만한, 범죄자라고 확신할 만한 최순실 씨와의 고의 과정이나 사전 모의가 없습니다. 아니, 범죄자하고 내통을 안 했는데 어떻게 범죄를 저지릅니까? 그리고 지금 3개월 동안, 거의 3개월이죠. 검찰 조사 특검 조사를 했는데 어떻게 지금까지 나온 증거가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있습니까? 아니, 이렇게 탈탈 털어서 조사를 했는데 엉뚱한 데에서 증거가 나왔어요. 어디에서 증거가 나왔냐? 고영태한테서 증거가 나왔네. 아니, 요쪽을 뒤졌는데 저쪽에서 지금 증거가 나온 거예요. 2,000개나 2,000개. 그 파일 안에 뭐라고 돼 있느냐? 아니, 고영태 여러분, 제가 출신 가지고 뭐라 안 하지만 어떻게 헌재에 나가서 증인을 하겠다던 사람이 중간에 연락을 끊고 잠적을 합니까? 그리고 왜 헌재는 진짜 누가 봐도 이거는 증거 자료로 채택을 해야 될 만한 내용을 채택을 안 하는지. 아니, 음성 녹음 이거 그냥 증거 채택하면은 헌재에서 이거 잘못됐다는 거 당연히 얘기가 나오죠. 근데 그걸 채택을 안 하는 거예요. 뭐 이 얘기는 뭐 다들 알고 계시니까 이쯤 하고요. 아니, 우리 그 황교안 대행님 군면제가 아니라 아무튼 면제는 면제죠. 근데 왜 받았습니까? 피부병이죠.
아니 세상에 병 때문에 병역 문제를 딱 면접받은 사람한테 갑자기 얘기를 하는 사람들, 너 군대 안 갔다 얘기하고 있는 사람들, 민주당, 더민당 지금 군 면제율 25%입니다. 그런데 새누리당은 얼마예요? 9%입니다. 9%. 군 면제율 25%짜리 더민주당, 9%짜리 새누리당. 제가 군 면제율로만 따지면은 애국심은 새누리당이 조금 더 위에요. 그리고 이제 참 무서운 게 박근혜 대통령님을 탄핵을 하는 것이 혁명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아니, 혁명이라는 거가 대체 뭡니까? 첫 번째, 뭐가 선행돼야 합니까? 혁명을 하려면은 장기 집권이 있어야 돼요. 장기 집권. 계속 집권을 하든지 아니면 혼자 집권을 많이 하든지. 아니, 박근혜 대통령님이 지금 임기 기간을 어겼습니까? 오히려 지금 1년 전에 내려뜨리겠다고 지금 난리인데? 일단 이거, 네. 그럼 두 번째, 박근혜 정부가 반민주정부입니까? 그럼 반시민정부입니까? 아니, 그런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시민 투표율 51.6%의 지지율로 당선이 된 대통령인데, 아니, 그게 갑자기 반민주정부래. 그러니까 혁명을 해야 된대. 이게 무슨 말이에요? 호호. 그리고 세 번째, 국정을 못했대. 국정을. 실정을 했답니다. 와, 실정을 했대요. 실정을.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박근혜 대통령님 임기 기간 중에 경제적으로 문제가 생긴 적이 있습니까? 그냥 IMF 터지고 다시 막 작살나고 그랬어요? 아니죠? 헌법상에서 대통령이 해야 될 일 세 가지가 있어요. 국방, 외교, 경제. 아니, 대북 정책 잘했죠? 국방 잘했죠? 예. 외교 잘 못했습니까? 그러면? 아니, 사드 배치 반대한 사람들이 누군데 지금? 중국에서 북한 석탄 수입을 100만 톤까지만 해놨는데 원래 그게 규제예요. 유엔에서 정한. 근데 그거를 훨씬 초과한 거를 사들였어요. 그러니까 중국은 북한을 도와주면서 사드 배치는 하지 말라. 이거 굉장히 중국 분들 모순된 거 아닙니까? 어허. 네, 말씀 잘하셨어요. 아니, 문재인 후보님, 네, 문재인 후보님 뭐 말씀하시는 그 혁명을 계속 외치시는데 자꾸 그러시면 곤란합니다. 아니, 국가를 가장 사랑하신다는 분이 군 복무기간을 몇 개월로 줄이셨죠?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지금도 국방 지금 부족해가지고 난리인데 여기서 더 줄이자입니다. 더 줄이세요. 저도 군대 가야 돼요. 저 20살이, 저 군대 가야 돼요. 2월달에 졸업했어요, 고등학교. 늘어나는 거 싫어요. 근데 국방을 하려면 어쩔 수 없죠. 이재명 시장님은 또 더 줄이셨죠? 더 줄이시고 이제 선택적 모병제로 가시라고 하시는데 이해가 안 되죠. 자, 그러면은 박근혜 대통령님을 혁명을 했을 경우에 만약에 그들 말대로라면 혁명을 한다면 혁명 전의 정부와 혁명 후의 정부가 완전히 달라야 됩니다. 프랑스 혁명, 러시아 혁명 비롯해서 앞과 전이 완전히 다르죠. 혁명 전과 혁명 후가 다르기 때문에 이게 혁명이라고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일부 불법과 유혈 사태가 있더라도 전과 후가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혁명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분들이 내세우시는 공약을 들어보면 전과 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문재인 씨라든지 이재명 시장님이라든지, 아니, 내세우시는 게 전 정부하고 다를 게 없어요. 뭐 다를 게 있다면 약간 좌경화된 부분.
일단 어떻게 청년들한테 30만 원씩을 지원을 한다고 그렇게 대뜸 말할 수가 있는지. 여러 포퓰리즘 공약들이 요즘 많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국고가 무슨 연금술 창고입니까? 뭐 돈 넣으면 돈이 나옵니까? 아니잖아요. 어허. 그걸 국민들한테 다 배당을 했을 경우에 그걸 충당할 만한 어떠한 공약이 있어야 되는데 그 공약들이 실질적으로 검증이 됐는지 현실성 아니면 진짜 그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실제성이 부족해요. 그러면서 청년수당 분배하고 토지 배당 해가지고 이재명 시장이 박원순 시장 그렇게 하면은 큰일 납니다. 뭐 아실 테지만 표심 때문에 이제 뭐 곧 만약에 탄핵이 계획대로 되신다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대선이 시작되겠죠. 대통령 거리 기간이니까. 그럼 대통령 거리 기간에 당연히 더민주당 측에서의 후보가 등장을 하고 뽑히겠죠. 그러면 봅시다. 지금 국회에서 과반수 이상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더민주당입니다. 그리고 여러 뭐 조합이라든지 뭐 시민연대 뭐 이 비슷비롯해가지고 문화 뭐 조합 뭐 여러 가지 다 지금 야당과 연합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정권까지 야당으로 넘어간다. 헌법 교과서 제일 첫 장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권력은 부패한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한마디로 말해서 대통령 먹고 국회 먹고 사법권 장악하고 이제 시민들까지 장악하면 그 절대 권력을 막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제지할 수 있는 수단이 없습니다. 아니 여당이 살아있어야 야당을 견제하고 서로 건강한 발전을 이루어갈 텐데 이거는 너무 편향적이 되는 거예요. 위험하다는 말입니다. 방지턱이 없어요. 과속 방지턱이. 여러분 뭐 그것 말고도 다른 말씀들 다 많이 들으셨겠지만 그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정치를 했을 때에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지 그거 언론에서 말하는 일방적인 중계방송만 듣고 결정을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직접 알아보시고 한번 판단하시는 게 그게 국민입니다. 제대로 스스로 판단하세요. 언론만 그대로 알아들으시면 곤란합니다. 그거는 그냥 엄마가 야 저거 지지니까 만지지 마 하면은 알았어 이러고 안 만지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예를 들어서요, 학교에서 고아인 애가 있어요. 고아인 애가. 근데 그 고아가 친구들이 걔를 이제 왕따를 놓기를 시작합니다. 근데 그 친구가 그 있는 반에 절도 사건이 발생을 했어요. 그럼 갑자기 어떤 애가 선동을 합니다. 이제 저 고아가 훔치는 거 내가 봤어. 근데 그 고아가 훔쳤습니까? 안 훔쳤거든요. 근데 그냥 처음에 말을 그렇게 해버려가지고 말 잘하는 친구가 김언론이라는 친구가 그래 말을 해버려가지고 그래가지고 다들 믿는 거예요. 친구들이. 그리고 더 왕따를 넣는 거야. 사실 심증밖에 없는데 심증도 제대로 된 심증이 아니죠. 그거밖에 없는데 사람을 대뜸 의심해버리고 직업 딱 박살내버리고 학생 자격 박살내버리고 그러는 겁니다. 누가 사람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거를 권리라고 주장을 합니까? 3개월 동안 그 사람을 수사를 했으면 그래도 안 나왔고 오히려 이상한 데서 증거가 나왔으면 당연히 그쪽을 조사를 해야죠. 예, 어쨌든 말이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요. 어쨌든 여러분들 지금까지 힘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도 꼭 이렇게 많이 나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